로마 숫자 2가 2를 의미하며 양가성, 균형, 조화의 뜻을 가지죠. 숫자가 2가 되면서 원소가 하나 더 생겼어요. 원소가 하나일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됐지만 두 개가 되는 순간 이 원소와 저 원소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P카드 2번의 단계는 아직 선택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모든 상황이 선택을 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인 거죠. 그럼 완드 2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미지와 상징의 분석을 보면 완드 2가 완드 에이스 바로 다음 카드라는 점에서 연결의 내러티브를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이 완드 에이스에서 도달하고자 했었던 흰색 성 안에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목표했던 성 안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남자가 쓰고 있는 모자나 갈색 망토로 보아서는 완드 에이스에서 도전했었던 창조적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달성한 목표를 의미하는 지팡이를 성의 안쪽 벽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죠. 이미 달성한 목표를 말해요. 그런데 완드2의 주인공은 그런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그리워하면서 멀리 성 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열정의 불을 지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이 주인공에게 새로 주어진 완드 에이스와 지구본으로 알 수 있는데요. 왼손에 든 불의 완드 에이스의 열정과 의지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비전을 의미하는 지구본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 외부 세계로 넓혀 나가고자 하는 주인공의 야망을 알 수 있어요. 왼손을 무의식에 오른손을 의식적, 현실적 실행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무의식적 열망을 지구본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이용해서 전략적 통찰과 숙고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창조적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인공은 지금 엄청 고민 중이기도 해요. 지금 아무리 안정되고 변화나 도전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목표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에 대한 열정에 불이 지펴지고 있거든요. 현재의 안정적 기반과 새로운 목표와의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자신이 정복한 성 안에서 성 밖을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성 안은 기존에 익숙하고 안정된 영역이고요. 성 밖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의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인 거죠. 남자의 시각에서는 측면으로 보여지는 푸른 산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이 남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나 극복해야 할 도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본격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상징은 완드를 받치고 있는 성벽에 붉은색 장미와 흰색 백합이 등변 십자가 형태로 돌벽에 새겨져 있어요. 주인공의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과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주인공의 마음에 돌처럼 새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펜타클 에이스에서처럼 생생히 살아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위한 도전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요. 결단 직전 탐색의 시점인 거죠. 더 나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을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행 직전 전략 마련 중이라는 의미가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완드, 지팡이는 불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영역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이 카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는 안정과 모험 사이에서 고민할 때예요. 지금 가진 것을 바탕으로 더 멀리 나아갈 것인가, 혹은 지금 상태에 안주할 것인가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기존에 클라이언트가 몸담았던 영역 또는 집단의 기반이 안정되게 잘 유지되고 있음에도 자꾸만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에 대해 불이 지펴지고 있어요. 사실은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로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자꾸만 생겨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새로운 목표에 대해 피어오르는 열정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완드2 다음에 결과 자리로 검에이스가 나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양당 간의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완드2만으로는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숫자 2의 영향으로 일단 두 가지 상황 모두를 옵션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 불의 성향이니 확실히 언젠가는 새로운 열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도전을 할 거예요. 지금은 마음속으로 준비만 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업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은 타로와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타로 수업에 등록하시는 거죠.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타로 상담사가 되는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담 장면에 완드2가 나오면 일단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안전한 성안의 분야와 성 밖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의 사업을 위해서 회사 밖으로 나가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는 카드가 완드 2번이죠.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분이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는 단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시장, 리스크, 실행 계획 등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죠. 구체적 실행 전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거예요. 완드2 인물의 성향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갈색 망토를 입고 있잖아요. 갈색은 가장 현실적인 컬러로 흑의 컬러이기도 하죠. 그걸로도 이 사람은 완전히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가장 안전한 영역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신중한 판단 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거예요. 조언의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원했던 목표에 대해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한 포부를 가질 때임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결과로 완드2가 나오면 그 기간 내에는 아직 기존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예요. 클라이언트가 올해는 무조건 퇴사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올해 하반기 안에는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왔는데 완드2가 결과로 나왔다면 올해 말까지는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기존의 일을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네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고 창업의 시점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기존에 만나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있는데 새롭게 끌리는 사람 사이에 고민할 때도 당연히 완드2가 나올 수 있겠죠. 아직 양다리를 걸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새로운 상대에게 자꾸 끌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미 새로운 상대에게 눈을 떠버린 상태예요. 아무리 책임감을 갖고 기존의 것에 묶여 있길 선택한다 해도 불씨는 이미 지펴진 상태이고
확산해 나가는 성질 때문에 새로운 상대에게로 옮겨붙은 불꽃은 막을 수가 없어서 곧 양다리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결과죠.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익숙한 것과 새로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읽혀질 때가 많아요. 이사나 이직, 이별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움직임은 없지만 새로운 열망이 생겼고 불은 앞으로 나아가고 확산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움직이고 이별도 닥쳐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검2로 넘어갈게요. 한 여인이 큰 양날의 검 2자루를 양팔로 가슴에서 교차해 하나씩 각각 어깨에 올려놓고 있어요. 두 눈은 앞을 볼 수 없게 흰 띠로 가려져 있죠. 두 가지의 선택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나일 때 가장 명료한데 두 검의 모양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두 개의 사안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큰 검은 보통 호의적인 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단절이 될 수도 있어서 함부로 검을 쓰기가 힘든 상태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지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제대로 상황을 보지 않고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팔을 X자로 교차하고 있다는 것은 방어적 태도를 말하는데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방어의 제스처죠. 가슴을 막고 있는 인물들은 항상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컵 4와 펜타클 4의 경우도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제스처로 가슴을 막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4의 주인공처럼 검2의 여인 역시 딱딱한 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 굳어있고 유연하지 않으며 의식적 고립과 침묵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택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은 배경인데요. 어스름한 밤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어요. 메이저 아르카나의 달 카드 키워드가 모호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런 불확실성과 알 수 없음이 이 마이너 2번 카드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어떤 것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한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죠. 또 마음이나 가능성이 계속 바뀌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모호하고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이성적, 감정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확신이 없고 불안한 상태라 결단을 내릴 수 없어요. 배경 중에서 특이한 것은 검카드임에도 감정을 의미하는 바다인지 호수인지 물이 뒤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검카드는 사고의 영역인데 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혼재한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조화가 아니라 서로 양립되는 두 가지의 혼선으로 볼 수 있어요. 생각에 감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감정적이 되어서 감정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는 검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이 주인공의 마음이 명확한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감정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는 각종 불안, 두려움, 혼란과 같은 복잡하고 부정적 감정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의 배경도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멀리 보이는 산이 주인공의 오른쪽으로는 조금 더 높고 반대쪽으로는 훨씬 낮아요. 암초의 경우도 그 크기가 다른데
오른쪽보다 왼쪽의 암초가 훨씬 더 크네요. 마음속으로 열심히 이쪽이 더 나을지 저쪽이 더 나을지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배경으로 보여요. 바로 앞 카드 검 에이스를 생각하면 물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떤 선택이나 결단에서 감정이 빠져야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검투는 그와는 정말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이후에도 검카드에 물이 등장하는 카드들이 종종 보이는데 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 5와 검 8이 대표적인데 그때 자세히 볼게요. 현재 상황에 검2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선택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부정적 감정 때문일 텐데요. 어떤 선택지를 두고 대체 어떤 염려나 혼란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것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해지겠죠. 완드 2에서는 기존의 것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검2에서는 계획, 비전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요. 마냥 혼미한 상태예요. 혼란스러움 때문에 두려움에 직면해서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인 거죠. 조언은 항상 그 카드처럼 하세요가 기본이잖아요. 검2도 검2처럼 하세요예요. 결정을 미루고 지금은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미루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기간을 정해놓고 카드를 뽑는 것이 좋은데 기간을 정해놓았다면 이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가 가장 안정적인 답변이에요. 물질적인 결과를 물어봤는데 검투가 나오면 그 기간 안에 클라이언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결론을 원한다면 일단 결정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흐름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검투의 결과로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숫자 2번은 지금의 균형과 지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종결되고 그것은 아직 선택을 내릴 만한 확신이나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선택을 미루고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하지 못해서 확답을 주지 않는다가 돼요.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을 수도 없고 연락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연락이나 소통은 당분간 보류예요. 컵2를 볼게요. 컵2에서는 반대되는 극성이 통합되어 하나로 되는 것이 핵심 키예요. 그 극성은 카드 이미지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실게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컵을 교환하고 있어요. 컵은 감정이고 감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런 서로 다른 감정을 교환하면서 또 서로의 감정이 하나로 되고 하나로 통합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성은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남자는 화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포괄적 의미로는 여성에게는 남성성을, 남성에게는 여성성을 부여하면서 양극성이 하나로 통합됨을 상징하고 있어요. 목표지향적인 성향과 열린 마음으로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하나가 됨을 의미해요. 전차와 힘카드의 만남에 비유될 수 있는데요. 전차는 목표 달성이 중요하고 관계적으로도 자신이 컨트롤하며 강하게 이끌려 하고요. 화관을 쓴 힘카드의 여성은 수용적이고 여성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계에서도 개방적이면서 관계지향적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런 양극성이 통합되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극성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에 또 하나의 상징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케루케이온이에요. 중재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로 영어로는 커듀스여스라고 읽기도 해요. 편하신 발음을 선택하시고요.
헤르메스는 소통의 신, 언어의 신으로도 불리워지는데 헤르메스의 중재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어느 날 헤르메스가 땅 위에서 싸우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을 보고 중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들이 싸움을 멈추고 지팡이를 감고 평화롭게 물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두 마리의 뱀을 감고 있는 지팡이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그 지팡이를 케루케이온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수직의 중심축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as above so below 라고 해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를 잇는 중심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케루케이온은 중재, 화합, 균형, 조화, 소통 등이 가능한 결합을 상징하는 매개체예요. 컵2에서는 케루케이온에 사자의 머리를 붙여놨는데 사자의 머리와 천사의 날개를 결합시켜 놓은 형태죠. 이것 역시 양극성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자는 땅 위에 있는 동물이고 날개가 달린 생물체는 보통 하늘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땅과 하늘이 만난 것으로 보고요. 또 사자는 거친 힘을 가진 본능적 존재로 날개가 있는 천사는 신과 인간 사이를 날아다니는 영적 존재로 이 역시 서로 극성인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컵2의 두 남녀는 서로에게 열린 자세이죠. 검2에서의 가슴을 막고 있는 자세와는 매우 달라 보여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파트너십의 대표적 카드예요. 그래서 흔히들 컵2를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카드 6번 연인 카드의 에너지를 가진 마이너 카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번 연인은 공기원소 성향이라 선택과 관련된 이슈들이 항상 동반되지만 컵2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강조된 카드예요. 감정이 서로 통해서 통합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컵2가 78장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상대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가 인간관계에서 현재 상황 자리에 나왔다면 현재 그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며 균형 있게 주고받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가 있으면서 감정적 소통이 특히 잘 되는 사이로 연인, 친구, 협력, 영적, 정신적 유대 등의 모든 파트너십이 가능한 관계인 거죠. 관계뿐만 아니라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취업도 잘 풀려나가고 있어요. 계약관계나 동업을 하는 사이에서는 마음이 잘 맞아야 일이나 사업도 잘 풀리는데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서로 사이가 틀어졌거나 소송이 오가는 사이더라도 컵2가 나오면 화해하고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잘 중재되고 마무리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컵2대로 하라라는 것이 기본 조언이겠죠. 상대의 감정이 무엇인지 살피고 상대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예요. 애정 표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표현보다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서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을 권유하는 의미도 있어요.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일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장 좋은 어느 측면에서나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카드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유대감, 상호 존중,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새로운 관계라면 감정적, 정서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동등하게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될 것이고요. 기존의 관계라면 설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해를 넘어서 화해나 재결합,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연인이라면 약혼이나 결혼을 기대해도 좋고요.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라면 지속적인 파트너십이나 보다 높은 수준의 유대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이기도 하죠. 균형 있는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작업도 잘 이루어져요. 금전적으로도 공동의 자원이나 재능을 합치면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조화와 균형, 안정을 추구하는 물의 카드는 보통 부모로부터의 독립, 동업자로부터의 독립,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모든 이별에 있어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안 된다는 대답만을 줄 수 있어요. 유지와 안정을 추구하는 물의 성향에다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이의 결합으로 분리나 자유는 불가한 거죠. 하지만 이미 동업자와 서로 분리를 택했는데 그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를 물어봤다면 이때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많은 부분이 얽혀 있고 사이도 틀어져서 서로 독립을 선택했지만 컵2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악의적인 소송 없이 원만하게 서로에게서 독립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포인트예요. 펜타클 2의 이미지 분석부터 볼게요. 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펜타클 2의 인물을 한 젊은이가 춤추는 동작으로 양손의 펜타클을 팔자를 눕혀놓은 무한대 모양의 끈으로 잇고 있다라고 묘사했어요. 펜타클이니까 물질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조율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현실적, 물질적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석의 기본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이 달라지겠네요. 돈, 시간, 일, 문서, 역할처럼 두 개의 자원이나 과제, 우선순위 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로 볼 수도 있어요. 카드 속 인물은 그 두 개의 펜타클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거나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고 초록색 렘니스케이트라고도 하는 메비우스의 띠와 함께 꽤 능숙하게 잘 다뤄내고 있어요. 굉장히 유연하면서 중심을 잘 잡는 서커스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펜타클을 잘 저글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민함, 적응력, 위기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순발력도 뛰어나야 되겠죠. 상황이 힘들고 설사 처음 겪는 일이라 하더라도 혹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아주 잘 대처하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데 뛰어나요. 이 젊은이는 마치 적응력의 끝판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것은 뒷 배경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다의 파도가 높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선 풍랑이 거세어 보이지만 큰 배와 뒤에 작게 보이는 다른 배 범선이라고 하나요? 역시 전복되거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견디고 버텨내고 있어요. 파도가 센 것으로 보아서는 변동이 많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모습으로 주인공 저글러의 유연성을 돋보이게 해주네요. 흙은 가장 무겁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원소인데 게다가 숫자 2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연한 카드가 되어버렸어요. 안정되고 고정되는 성향이 있는 물질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펜타클 2예요. 모자가 높아서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만드는 서커스 모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높은 모자는 15세기경에 기술자나 장인들이 쓰던 모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뜨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일을 해내기가 불가한 이런 것을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똑같고 모자의 높이도 그래서 높다랗게 그렸다고는 하는데 허리 위와 허리 아래의 비율이 동률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배경을 포함해서 온 몸으로 두 가지의 것을 모두 다 잘 다루는,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조화와 균형을 표현하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등장하는 상황은 두 가지 일 또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거나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거나 프로젝트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다던가 주간에는 정규직, 주말에는 프리랜서의 투잡 또는 겸직을 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 정말 자주 등장해요. 또는 한 직장에서 두 가지 업무를 번갈아 해낼 때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 내부 인력 배치, 일정 관리 등과 같은 업무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번갈아 처리한다든지 하는 거겠죠. 재정 관리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때도 등장해요. 이때 펜타클 두 개를 각자 하나씩 수입과 지출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카드값 결제, 월세, 세금 등의 고정 지출을 맞추면서 동시에 소득원이 본업과 부업 두 개로 들어와서 돈의 타이밍을 조율하는 복잡한 경우에도 펜타클 2가 나와요. 이외에도 멀티태스킹이나 우선순위 등을 조율할 때도 등장하는 카드죠. 실제 상황에서 해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재능이나 유연성 또는 기술을 보여줄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업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능숙하게 잘 해낸다던가 장사에서 손님을 잘 다룬다던가 면접이나 인터뷰를 잘 해낸다던가 오디션을 본다던가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기술들을 잘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언으로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어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멀티태스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과부하는 무리를 가져오겠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이 가진 책임, 자원, 역할을 우선순위와 리듬을 타면서 잘 조절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예요. 변화나 불확실성 속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펜타클 2가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유연하게 대처하며 필요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잘 해내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펜타클 2가 유지되는 기간 안에는 두 개의 펜타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계속하게 돼요. 둘 다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역량도 있으니까요. 흙은 지속과 안정의 에너지에 가까워서 둘 다 지속하고 안정되게 잘 다루어내는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펜타클 2가 나왔다면 원래 이런 이동을 묻는 질문에는 펜타클이 나오면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펜타클 2의 경우는 펜타클 중 가장 유연하고 적응을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므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줄 수도 있어요. 단 위기에 잘 대처하고 기복이 있어도 대응을 잘해서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라는 첨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2번을 마무리하면서 2단계는 매우 일관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모두 두 가지 원소를 동시에 보여주지만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완드2는 기존의 열정, 도전, 모험은 성취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고 비전만 보는 중이고요. 검투는 두 개의 결단 중에서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컵2는 두 사람의 감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고요. 펜타클2는 두 물질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연하게 지켜내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두 원소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P카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각 원소의 여정에서 초기 단계의 완성을 보여주며 최초의 결실이 나오고 있어요. 각 원소별로 영역별로 결과물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단계이죠.
완드 3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도전이나 모험 영역에서 최초의 결실이고요. 검 3은 정신적 영역에서, 컵 3은 감정 영역에서, 그리고 펜타클 3는 기술이나 재능이나 직업적 영역에서 최초의 결과물인데, 펜타클은 결과물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원소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펜타클의 모양이 아직 미완성이라 색상도 노란색이 아니고 회색이죠. 미완성인 거예요. 결과물에 대한 상징보다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의 끝이 펜타클 9과 펜타클 10이라면 4개의 원소 중 가장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협업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완드 3부터 한 카드씩 볼게요. 완드 3의 카드 속 이미지 및 상징 분석을 해볼게요. 불의 열정이나 의지를 발휘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현실을 창조하려고 하는 인물이 그려진 완드 카드 속의 모든 인물들은 야망이 가득한데 완드 3도 예외는 아니에요. 완드 3의 주인공을 이전 카드와 연결시키는 내러티브에 의하면 완드 2번의 성 안의 남성이 계획하고 꿈꾸던 성 밖으로, 성 밖의 세계로 나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완드 3죠. 주인공이 완드 2 카드에서 전경으로 그려졌었던 그 바다 바로 앞까지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드디어 안전 영역을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했네요.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창조적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와 같이 흰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흰색 머리띠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3개의 완드가 굳건히 땅 위에 세워져 안착되어 있어요. 주인공의 입지가 확고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자리 잡고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에요. 웨이트도 이 인물을 성공한 대상인이라고 해요.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교역이 주로 배로 이루어졌죠. 당시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교역선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해적이나 풍랑을 만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상인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잔잔한 바다에는 성공적으로 교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세 척의 배가 있고요. 이것은 곧 이 상인에게 주어질 보상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드를 잡고 있는 손이 오른손이라는 것인데요. 완드 2번에서는 완드를 왼손에, 지구본을 오른손에 쥐고 있었죠. 그런데 완드 3번에서는 오른손으로 완드를 쥐고 있어요. 왼손은 무의식에 가까워서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쪽이었다면 오른손으로 완드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완드 3개가 모두 주인공의 등 뒤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자신의 열정, 도전, 모험을 다 실행하고 돌아오는 배 세척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바다는 잔잔하고 배가 안전하게 거의 다 도착한 모습은 이 상인이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는 곧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상인의 교역이 성공했고 그 보상을 받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완드 여정에서 초기 단계의 첫 결실이에요. 실제 상담 장면에 적용시킨다면 과거의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도전했던 것이 현실로 구현되면서 노력의 결실이 가까워졌다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인공 인물 성향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상인은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나 방향성이 있는 공동체의 리더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상징들을 볼게요. 우선 상인은 격자무늬 띠를 등에 두르고 있어요. 흑백에 반복된 격자무늬는 이 상인에서뿐만 아니라 5번 신비사제 카드에서 사제가 앉아있는 단상에,
완드 여왕에서는 목걸이 형태로, 펜타클 10에서는 벽에 장식처럼 있는 무늬인데 집단의 룰이나 질서를 주관하거나 중시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카드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흑과 백의 격자 무늬는 흑과 백의 이원성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대립하는 원리들의 균형점을 상징하기도 해요. 웨이트가 몸담았었던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의 인문 의례 의식을 치르는 장소의 바닥을 보면 이런 격자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인문 의례를 치rum으로써 프리메이슨의 일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드 3의 상인의 경우는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서 리더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해석돼요. 이런 패턴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확고한 원칙이나 소신을 가지고 큰 조직 또는 집단을 이끄는 리더예요. 그러다 보니 회사의 CEO나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뽑는 카드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상인이 뒤돌아서 있긴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에서 이 상인이 미래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비전을 계획하는 주인공의 태도에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고 전망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상인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는 다가올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 등장하는 카드가 완드 3임을 알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일적 성과일 수도 있겠죠. 넓은 바다를 직면하고 있는 모습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인의 열망도 보여줘요. 이 카드는 자주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영어로도 해외는 overseas이거든요. 바다를 건너서라는 의미죠. 해외 진출을 의미하는 카드는 코트 카드의 완드 왕에서도 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실제 상담 장면에서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나 카드에서 질문되어지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뽑는 카드예요. 예전에 어떤 중견기업 이사님께서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일할 운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완드 3과 완드 킹이 나란히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만 해외로 나갈 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도 해외 진출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실은 회사 대표님이 내년에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완드 3이 그 이사님의 자리였고 완드 킹이 외부 상황 자리였어요. 그런데 상인의 뒷모습이 혹시 외로워 보이시나요? 가끔 노란색이 노을색으로 보고 홀로 나와 있는 이 인물을 센티한 감정, 그리움, 외로움 등의 키워드를 붙여서 읽기도 하는데 타향살이나 향수병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웨이트의 의도도 아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완드 3의 카드 속의 컬러 조합은 자신감, 긍정성 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전경 전체가 노란색인데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여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상인의 옷 색깔도 열정을 뜻하는 선명한 붉은색이고요. 침착함을 상징하는 파랑색 소매, 그리고 안정을 의미하는 초록색 망토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야심찬 인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완드 3이 등장한다면 클라이언트 또는 카드에서 가리키고 있는 인물은 자신의 계획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영역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곧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불의 원소 인물이니까요.
관계 속에서는 새로운 관계라면 상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 가능성을 실행에 옮기려는 상황이에요. 사업이나 계약의 관계라면 아직은 가능성만 타진하고 준비하는 단계이지 실제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언으로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예요. 새로운 기회나 확장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장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라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3단계 초기의 완성이기 때문에 1차적인 1단의 성공을 이루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해외와 관련된 기회나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집단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확고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그 분야의 리더가 될 것임을 알려줘요.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대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리더로 보이네요. 웨이트는 사업에 성공한 자수성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서 결실을 이룬 사람, 사업장의 대표 자리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뽑는 카드예요.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인물인데 아직 아니라면 곧 그러한 자리를 맡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관계 속에서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여행이나 이주, 장거리 이동, 해외 인연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검삼의 카드 속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해볼게요. 검삼은 검의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원소들의 3번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검을 휘둘러서 얻게 되는 최초의 결실, 최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사고의 영역이 검으로 상징되고 검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이것 말고도 검 9과 검 10이 있는데 사실 검 3과 같이 이 세 장의 카드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 검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상처와 갈등의 결과로 고통이 수반되고 있죠. 우선 공기의 원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검이 상징하는 공기 원소는 가볍고 빠르고 차가우며 자유와 분리를 추구해요. 그렇기에 변화와 갈등, 실현을 통해서 성장하는 원소죠. 이것은 불은 앞으로 확장해 나가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컵의 물은 감정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고 흙은 현실적으로 자리 잡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과는 사뭇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검의 원소에서 3단계의 최초의 결실에서 상처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검 에이스에서는 명확한 결단을 2에서는 교착 상태에 머물렀지만 3번에서는 검을 휘두른 것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결과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개의 검이 심장을 관통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징을 처음 보신 분들께는 조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웨이트와 스미스는 이것을 성모 7고라는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봐요. 성모 7고란 성모 마리아 생애에서 예수로 인해 겪게 되는 7가지의 슬픔 혹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말해요. 현대에서는 공적인 장소에서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은 회피하는 경향이고 카톨릭이 비교적 늦게 전파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형상이지만 유럽 문화에서는 그래도 익숙한 성모 7고의 이미지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그 도상에서
검삼의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것은 잘못된 결단으로 검을 휘두르거나 자유와 분리를 선택한 결과에는 그만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효과가 확실하죠. 붉은색 하트에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건 감정이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3단계라 3개의 검을 사용하긴 했지만 모두 하트에 찔러 넣은 것을 보면 검 하나로는 부족했나 봐요. 공기원소는 생각과 판단을 대표하는 원소이지만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고통을 말한다라는 의미에서 붉은 하트에 검들이 꽂혀 있어요. 이런 고통의 감정은 외부에 의해서 보통 겪게 되죠. 검삼의 배경을 보면 먹구름에 장대비가 내리꽂히고 있어요. 이것으로도 외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발단은 외부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부정적 생각을 더 진행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죠. 그래서 외부 원인으로 첫 번째 검이 심장에 꽂혔다면 그로 인해 두 번째, 세 번째 칼은 스스로 자신에게 꽂는 칼일 확률이 높아요. 또 검카드에 물이 나오면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과 정신적 영역이 혼재되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통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검 원소의 고유 성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드 3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방향도 아니고 컵 3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관계도 아니고요. 펜타클 3처럼 소속감을 주거나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엄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신의 것이 아닌 필요치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검삼의 목적이라고요. 사실 검삼처럼 확실히 실패하는 카드도 없어 보여요. 검 2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상처를 주고 받을까봐 회피했다면 검 3에서는 직면하고 실패하고 뭔가 결단을 내리게 돼야 오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해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은 맞닥뜨려 상처를 받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미련도 없이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검삼이에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검삼을 당하게 되면 심하게 좌절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성과가 없고 상처와 갈등을 남기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고요. 다른 원소들의 3번 카드들과도 다른 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 수정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한마디로 검삼의 방식으로 검삼이 추구하는 결실이자 이상적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상황 자리에 검삼이 나왔다면 감정적으로 매우 아프고 상처받은 상태예요. 배신, 실망, 오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의도에 의해서 심장 깊은 곳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상처를 주는 상대의 감정적 상처 때문이거나 갈등이 중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던 사업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결별을 통보했다면 물론 놀라고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파트너 없이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검삼을 맞는 거죠. 검삼이 나왔을 때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결별 통보를 팩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혼자서 머릿속으로 감정적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공기는 사고의 영역이니까 생각을 자꾸 불행한 방향으로 키워가는 거죠.
그 파트너는 더 이상 동업이라는 것이 둘 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운영을 제대로 못했나?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은 것일까? 이제 끝인가? 등등의 온갖 생각으로 문제를 확대 생산해내는 거죠. 상대는 클라이언트에게 칼을 한 자루만 꽂았지만 스스로 생각의 무덤이 칼 2개를 더 자신의 심장에 꽂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정적 생각이 더 심각해져서 검삼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헤매이다 보면 결국은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적이 되어서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검8, 검9, 심지어는 검10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 검3의 실패가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좌절에만 머물 순 없겠죠. 우리의 성장과 치유와 성숙을 위한 기회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클라이언트도 조금 덜 힘들어할 수 있을 거예요. 조언으로는 피하면 좋을 감정적 고통이지만 그 고통과 상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피보다는 상황을 정직하게 마주보고 처리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돌아나갈 수 있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잘못된 방향의 초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캐치해야 되겠네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인간관계에서는 배신, 실망, 갈등, 상처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이 따를 거예요. 일에 있어서는 뜻밖의 이탈이나 손해, 포기 등등의 계획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카드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든 물질적 관계든 지금 다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숨겨진 기회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회임을 알려주시면 그래도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컵 3을 볼게요. 컵은 감정 영역에서의 결실을 말하는데 웨이트도 그의 저서에서 어떤 일에서도 풍요롭고 완벽하며 즐거운 결말이라고 했어요. 더불어 행복한 일, 승리, 성취, 그리고 위로와 치유라는 키워드도 같이 썼네요. 어떤 일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이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미지와 상징들의 의미 분석을 해보면 3명의 여성들이 축배를 들고 기뻐하는 주위로 주렁주렁 열매들이 수확 가능한 상태로 그려져 있어요. 특히 번영을 상징하는 포도가 여성들의 머리 장식, 손에도 들려있고 발밑으로도 널려있죠. 컵 3에서는 포도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중요한 상징으로 풍요와 성취를 성공과 보상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트카드의 펜타클 왕에서 튜닉의 포도 무늬와 포도 덩쿨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상징했었고 펜타클 9에서도 부의 성취와 안정을 상징하기 위해 배경으로 포도 덩쿨이 그려져 있어요. 컵 3에서도 성공과 보상, 번영, 결실, 부와 즐거움의 상징으로 카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포도는 또 와인으로 변해서 축제나 파티에서 마시는 음료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친구나 공동체와의 화합, 감정의 풍요, 기쁨을 나누는 순간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죠. 여기서도 3명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즐기며 감정을 나누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와인으로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감각적 쾌락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의 표현으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감정적 풍요나 영적인 열매를 상징하기도 해요.
축하와 성공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 성숙된 감정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컵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번엔 축배를 들면서 기뻐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옷의 색깔이 모두 다른 것은 그만큼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져서 주변 사람들과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건배는 유흥의 상징이기도 해요. 실제로 친구들, 커뮤니티, 동업 관계 등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자리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컵은 감정을 상징하고,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은 개인 간 또는 집단적 우정이나 연대감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건배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마련이죠. 먹고 놀고 마시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관계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만남을 컵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기쁨만이 아니라 힘들고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에서 컵삼은 등장해요. 컵삼의 감정은 단순한 감정 영역의 결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 성공과 성취의 결과물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즐거움을 같이 즐기고 나누는 파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컵 카드 중에서 딱 2장만이 물질적 결과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컵 3과 컵 9죠. 컵 9번도 컵 3과 같은 맥락으로 감정적 만족은 감정적 결실로 인한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취나 결과물이 매우 만족스러워서 컵 9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단순히 물질적 결과만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펜타클 영역에서 물질적 결과를 의미하는 펜타클 9나 펜타클 10이 나왔을 거예요. 현재 상황 자리에 컵 3이 나왔다면 클라이언트가 현재 행복한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기쁨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축하와 우정, 동료애, 협력 등의 즐거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공감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컵 3이 물질적 흐름을 암시할 때는 보통 협업을 통한 성공, 동료나 팀과 함께 일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거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조언으로는 기쁜 일이 있다면 친구든 동료든 그 어떤 마음이 맞는 사람과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예요. 파티를 열거나 꼭 거창한 파티가 아니더라도 식사나 음주 가무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유흥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소비나 낭비가 따라올 수도 있으니 그것은 조심을 하라는 조언도 같이 해야겠네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 물질적 결과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일적으로 큰 성공을 한 후에 친구, 동료,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과 축배를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결과로 볼 수도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일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주변 사람들과 안정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룹 안에 소속이 되겠네요. 연인 사이라면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생기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펜타클 3을 볼게요. 펜타클 3은 협업과 장인정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직업, 프로젝트, 학업 등의 일에 있어서 협력과 성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3명의 인물이 수도원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벽면에 들어갈 조각을 맡은 석공이고 또 한 명은 성당의 수도사 관리자이고요. 다른 한 명은 설계 도면을 들고 있는데 설계사나 건축사로 보이죠.
설계 도면을 들고 석공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 사람이 협의하고 협동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것이 아치형 입구에 돌로 새겨진 세 개의 펜타클 모양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것으로 이 세 사람의 협력의 결과물로 펜타클 조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펜타클 3의 펜타클의 색깔이 회색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딱 봐도 미완성으로 보이죠. 수도원의 의뢰로 일을 맡아서 아직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완성된 형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으로 작업에 대한 보수를 완전히 다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죠. 하지만 수도원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착수금이나 석공이 아직 수련공이라면 일당 정도는 최소한 받았을 걸로 추측되고요. 모든 작업이 완성되면 일의 결과에 따른 완전한 보상이 따를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잠재적 보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펜타클 3번의 디자인에는 사실 많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석공들의 조합으로 출발한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 신비주의 단체 이유와 상징이에요. 사실 웨이트가 그 단체들의 중요한 일원이기도 했죠. 배경으로 나온 수도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회색 펜타클이 새겨진 아치형의 건축물 구조는 프리메이슨의 주요 상징인 석공의 도구 직각자를 연상시켜요. 그리고 펜타클 밑에 조각된 장미 문양은 장미 십자회의 상징과 매우 흡사하고요. 이 문양은 나중에 메이저 아르카나 13번 데스카드에서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비주의 단체에서 공동체적 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최초의 결과물을 표현하는 3단계에서 세 사람이 협력해서 성당이라는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프리메이슨의 각도기 이미지를 절묘하게 수도원의 건축 양식인 고딕의 아치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끝이 약간 뾰족한 아치 구조는 고딕 양식 건물의 핵심 구조로 건물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을 가능하게 해서 고딕 양식 건물의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해요. 이것 역시 자신이 속했던 단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했던 스미스와 웨이트의 합작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웨이트는 이렇게 펜타클 3번의 이미지 속에 녹아있는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들의 상징들을 통해서 석공 작업이 단순한 노동 이상의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또는 예술적 장인 정신임도 같이 암시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림 속의 석공이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것이 자신의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임을 말하고 있고요. 석공이 단순히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장인 정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아직은 큰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기보다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 또는 초기 성취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 완전한 보상과 결실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소소한 보상은 따를 수 있더라도요. 현재 상황에서 펜타클 3번이 등장했을 때 해석의 예시들을 볼게요. 펜타클 3이 현재 상황으로 등장하면 기술 보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나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기술을 발휘하거나 또는 싸우면서 일을 할 때 등장해요.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도 자주 나오는데 예술 작업을 하던가 글을 쓰던가 작품 활동을 하던가 아직 결과물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과정에 있을 때는 완전한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잠재적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협동하고 협력해서 작업하고 있을 때 주로 등장하고요. 또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장하겠죠. 그러다 보니 집단에 대한 이슈나 소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도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1대1보다는 팀 단위나 직업적 태도로 마주하게 되는 공적 사이에서 많이 등장하겠죠. 회사나 그룹 안의 이슈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한쪽은 실행을 하는 쪽이고 상대방은 설계, 제안, 검토하는 역할인 경우에도 등장하고요. 전문 기술이나 지식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나타나요. 조언으로는 팀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기술과 지식은 서로 공유하며 유익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든지 등등의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것을 조언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은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실험하고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조언이기도 해요. 결과 자리에 단독으로 나오면 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카드예요. 전문직이나 전문 기술을 가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고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큰 성공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금전적 큰 부를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물론 계약금이나 중간 정산 같은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잠재되어 있어요. 펜타클 3 속의 조각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펜타클의 색깔도 아직 중간 단계 회색이죠. 만약 클라이언트가 확정적이거나 고정된 결실을 물어본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는 미완성 상태임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펜타클 3번은 잠정적 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카드와의 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완드 3 다음에 결과 자리에 펜타클 3이 온다면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비전이 확장성이 있으니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협업 구조를 만들어 실행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되겠죠.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더 볼게요. 펜타클 3은 진행 중인 카드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요. 펜타클 3과 검 3이 같이 나오게 되면 협업의 과정 중에서 누군가 배신을 하거나 갈등의 상황이 생겨서 일이 파토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요. 흔히 말하는 나가리가 되겠네요. 펜타클 3번 다음에 12번에 매달린 남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미완성으로 멈춰지게 되고요. 펜타클 3에서 펜타클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보상 자체를 못 받게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펜타클 3번은 단독으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적 수익이나 일의 결과물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잠재적 보상만을 의미하지만 이런 경우에 뒤에서 메이저 카드의 물질적 결과를 의미하는 흑의 카드가 받쳐주면 커다란 물질적 성취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황제나 메이저의 마지막 카드인 21번 월드와 같이 흑의 카드가 같이 나오게 되면 확실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같은 펜타클의 9번이나 10번과 같이 나오게 되면 결과물을 완성할 수도 있고 펜타클 3번 단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로서 안정과 풍요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 기쁨, 만족을 의미하는 컵 3이나 컵 9 등이 나와주면 비슷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